네, 지금부터는요. 그 외교안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쯤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통과된 거죠. 이에 따라서 내년 1월에 그 미 상원에서 이제 본격 탄핵 심판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 북한이 제시한 어떤 비핵화 협상 시황과 그 겹치잖아요. 연말과 연초라는 게.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 내에서 이런 한반도 정책의 어떤 동력, 추진하는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탄핵안에 2개, 뭐 권력 남용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의회 방해에 대해서 뭐 박빙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상당히 여유 있게 이제 가결적으로 갔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상원에서는 상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고 상원은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은 적죠. 그러나 네. 이 사안의 내용 자체는 뭐 그 닉슨 그 탄핵 추진됐을 때나 비슷한 것이 첫째 우선은 시작은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진짜 이것이 번진 거는 바로 수사 방해 나가서 네. 증언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형태로든 뭐 이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어떤 특히 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도 굉장히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물론 탄핵은 최종적으로 안 될 거로 보지만 그다음에 그 기왕 뭐 얘기 나온 거니까 저는 그 이 동력은 이제 그 거의 떨어졌다고 봅니다. 비핵화 협상이 네. 첫째는 미국도 나쁜 딜,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봐도 네. 북한은 뭐냐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극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그러면 이 동력이라고는 해결 동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상황 관리, 다시 말해서 악재로 더 부상하는 것을 막는 네. 관리 차원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네. 봐야 되는 거겠고 왜냐하면 탄핵에다가 북한 요인까지 겹 악재가 돼버린다면 문제가 네. 되니까 이 정도의 순에서 아마 그 움직일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탄핵이라는 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상원은 아직까지는 뭐 공화당이 몇 석 더 앞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결까지 되는 건 어렵게 전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11월에 있는 대선을 향해서는 본격 이제 스타트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부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건데 북한 한반도에서 뭔가 그 군사적인 악재가 돌출된다면은 재선 가도에는 분명히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이 북한의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 빈손으로 돌아갔던 비건 미 특별 대표가 오늘 이제 베이징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럼 만약에 카운터파트라는 최선희 제1부상이 베이징으로 올지 아니면 비건이 직접 평양으로 가서 만날지 이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 살아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좀 솔직히 이제 전망에다가 희망도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깔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 쪽에서는 뭐 이게 원래 잡혔던 일정이라고 강변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애초에 발표를 하지. 한국, 일본 그 뭐 방문 계획은 발표해서 중국만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 예정에 없던 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을 해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왜 그러면 이게 갑자기 뒤통수 맞는 식으로 나온 거라면 돌발 변수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비건이 갑자기 베이징행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됐던 데는 뭔가 급박하게 뭔가 돌아간 게 있다. 그게 북한 요인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어떤 추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북한이 일단 응대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예. 여기서 뭔가 다시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생긴다. 이렇게도 한번 희망을 해볼 걸어볼 수 있겠죠.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만나려면 아까 뭐 그 말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날 거였으면 판문점에서 만나지 왜 그 멀리 북경까지 가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점점 더 초조한 것은 트럼프지 북한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 혹시 물밑에서 밀고 당기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예 지금 종무 소식이에요. 함흥차사.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제재 대열에서 중로가 이탈해서 구멍을 뚫어놓으면 자기네 협상력이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거 설득하러 갔다고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북한의 이전 어떤 행태를 보면 이렇게 그 거의 마지막에 버스가 떠나고 있는데 세운 경우가 여러 번 예.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 그것이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북한의 입장 정리가 늦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어떤 근거에 대해서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것은 이전에 다른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좀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이제 곧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탄이 다가오는데 북한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은 계속 그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미국의 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이 군사 옵션 카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자들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쏜다면 혹시 미군이 뭐 B1, P2 폭격기를 가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그 뭐 트럼프의 화염과 분도식의 발언이 쏟아져 나올 때요. 그 2017년을 언급하면서 한국 전투기들과 함께 뭐 한반도 인근을 비행했었다. 폭격기들이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북한의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반박하는 위협적인 뭐 서로 맞서는 언사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그 건지. 최근에 뭐 이미 정찰기뿐 아니고 B-52 그 전략 폭격기까지 그 핵무기 탑재한 할 수 있는 이제 2번이나 그 동해안 근처를 돌아다녔다는 거는 비행했다는 거는 이미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코피 전략 그것도 이제는 아예 테이블 위에 안 올라왔던 것이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17년에 뭐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제 상당히 긴장이 이제 그 격화되면서 코피 전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보도나 회고를 종합을 하면 그때 오히려 미국 군부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코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뭔가를 타격을 가는 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네. 다만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를 한다든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군사적인 조치가 실행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 관계까지도 트럼프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할까 봐 수권 법안으로 매년 주한미군 어떤 그 숫자까지 명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를 네. 하고 있는데 군사작전을 편다? 저는 그건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라이브 썰전에서는요 하명 수사 의혹, 그다음에 감찰 무마 의혹, 이 정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미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한마디 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동관 수석부터 어느 쪽 거 한마디. 예, 저는 그 앞부분에 예, 특히 정치. 그 이 청와대 오늘 그 해명 브리핑에 대해서 그 눈보라칠 때 빚을하지 말라 이 말을 최근에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자주 쓰던 말인데 뭐냐 눈 보라칠 때 빚을 해봐야 막 눈보라만 피어오르지 그러니까 다 가라앉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브리핑하세요. 예. 예. 저는 그건 어찌 됐나요?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래서 그건이 뭘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원래 시작했던 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이거 뽑아봤습니다. 네. 요걸 지금 환기시키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아니, 그 아세요? 예? 아세요? 저 아니 뭐- 조국 뭐 전 전 장관 알것 가족과 같아요. 관련된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 갑자기 그건 쏙 들어가 버리고 여러 번 소환도 했고 그럼 뭔가 조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강간무소식이 나오겠죠. 뭐. 근데 가족 비리보다는 지금 국기문란 사건이 더 크니까 관심이 가지는 것뿐이죠. 뭐. 예.